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싫어들 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싫어하시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공매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사 보시면요. 지금 10월 9일자 기사에 셀트리온, HMM, 대량 보유자는 모두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공매도를 많이 때린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공매도가 계속되니까 많이 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샀던 개미들도 이제 지쳐서 나온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은 당분간 그러니까 충분한 하락이 시현될 때까지는 매매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를 해야 되고요. 키움의 0160 화면이나 0142 화면에서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목별로 공매도 추이가 나오고요. 기간별로도 공매도 추이가 나옵니다. 요거를 좀 잘 깊게 보시면 외국인의 공매도가 시작됐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눈치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차거래 내역, 기간별로 대차거래 내역이 나옵니다. 대차거래란 건 종목을 빌려와서 공매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들어간 건 아닌데 공매도를 지금 칠 마음으로 물량을 일단 빌려온다.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내역과 증감, 그 다음에 대차거래 추이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빨간 날이 이제 늘어났다. 파란 날이 줄어들었다. 이런데 지금 이 화면에서만 봐도 3대2 정도로 대차 거래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위 10개 종목이 먼저 나옵니다. 이 종목을 다 클릭해 보시면 다 하락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HMM, LG, 페노션, 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코스닥, HLB, 아난티, 뭐 KPM 이렇게 바닥인데도 계속 공매도 상이라는 게 좀 무섭긴 하네요. 외국인이 공매도 때릴 때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냥 괜히 때리진 않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고평가 시점이라고 뭐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각각의 헤지펀드에서 분석한 펀더멘탈 대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게 업황 추세 변경 뉴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다, 계속 좋다 하다가 4분기부터 고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 라는 뭐 리포트나 뉴스가 나오니까 공매도가 훨씬 더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HMM처럼 주봉상으로 보시면 10배가 올랐습니다.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컨테이너의 호황은 계속 된다고 뉴스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달 5만 1,100원을 찍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계속 밀리거든요. 지금 한 4, 5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해상 운임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곧 꺾인다. 펀더멘탈 대비해서 고평가돼 있고 업황 추세도 꺾인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HMM이 계속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공매도는 정보화 추세 그리고 분석에서 앞서는 외인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공매도를 했다. 공매도를 좀 세게 친다. 이럴 때는 피해야 되는데 지금 개미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외인이 공매도를 확대 중이다 하면 욕하기 바쁘죠. 저도 욕이 당연히 나오지만 왜 하는지는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안 입을 수도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개인이 공매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매수하는 이유는 하락의 폭과 기울기로만 판단하고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는 개미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로 인한 하락이라면 이런 20일 이평선의 지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많이 밀렸다는 기준도 본인 스스로 정하시고 뭐 고점에서 10%, 뭐 15% 빠졌으니까 많이 밀렸지 라고 하시지만 이 기준은 시장이 정합니다. 시장의 영향력이 강한 건 외국인이고요. 결국 외국인이 바닥을 확인시켜 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하락하는 종목은 공매도 증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뭐 그 중에서도 공매도 거래 비중과 거래 대금이 많이 중요하죠. 카카오의 경우를 보면 9월 8일 날 급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개미가 많이 좀 들어오시면서 많이 밀렸다. 요 저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다.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차트로 보면 이런 해석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깨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날. 그런데 9월 8일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8일, 9일, 10일 연속으로 많이 샀어요. 반대로 외국인은 많이 매도했죠. 8일, 9일, 10일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1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밀렸다. 많이 밀린 거죠, 단기간에. 그런데 여기까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때 많이 밀렸다고 해석하고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은 본인의 판단 기준을 적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 1파, 하락 2파, 그 다음에 반등하다가 하락 3파. 통상적으로 급락하는 공매도로 인한 종목은 하락 3파까지 마무리해야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RSI 기준으로도 30선이 깨져야 어느 정도 바닥에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보조지표긴 하죠. 여기 보시면 30을 깨져서 20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그래서 또 RSI 24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반등 중입니다. 그리고 014의 화면에서 보시면 카카오가 9월에 들어서 9월 1일 날부터는 뭐 60억인가요?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1700억.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일단 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 비중은 7%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미도 많이 샀지만 외인도 많이 팔았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 일봉 차트를 보시면 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미분들은 단순하게 주가가 밀렸다는 사실 그 자체, 급하게 밀렸네, 기울기가 크네, 이런 사실에만 단순 비율 적용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공매도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라면 같이 공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은 철저히 피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대형주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대형주 수익률이 중소형주보다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금감위원장이 된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은 전 종목의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종목의 공매도 가능해지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가 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외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외인도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보겠지만 주로 자기네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SK 하이닉스를 골드만이 강력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목표가는 유지했지만 중립으로 하향이라는 건 반매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공매도가 더 거세졌죠.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 10월 7일 날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10월 8일 날 바로 매매 비중이 11%.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장이 좋으면 공매도가 별로 없는데 장이 나쁘면 공매도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장이 밀려서 힘든데 거기다 공매도까지. 욕은 당연히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욕만 하고 있으면 내 돈은 누가 지켜주죠? 주식버디는 장 전에 멤버십 회원들에게 외국계 리포트를 빠르게 입수해서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십 회원들도 리포트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외국계 리포트가 의견을 조정했다. 그러면 그 종목, 물론 대형주에 한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크게 영향은 안 받죠. 저희는 중소형주 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니까. 하지만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